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오라버니들은 침대에서 오래 하는 것과 여러 번 하는 것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많은 남성분들이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가 직접 알려주는 과연 오래 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번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여자는 무조건 오래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여성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만난 새로운 여성과의 눈빛 교환만으로도 불꽃이 튀는 초기이거나 성욕이 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 번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력 소모도 만만치 않죠. 무엇보다 원할 때마다 발기가 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은 시간적으로 오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 고민인 남성보다 짧아서 고민하는 분들이 더 많은 현실이죠. 여성도 잠자리를 할 때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를 유지하고 계속 움직이면 남자의 압력을 받아야 하므로 여러 번 하거나 오래 하려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하고 싶은 마음도 유지되어야 하죠. 그래서 여성들은 자신의 몸 상태와 성욕의 정도, 그리고 상대방에 따라 오래 하는 것과 심지어 둘 다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원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짧다, 길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여성들은 전이를 포함해 15분에서 30분 정도를 적당한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시간씩 계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 중간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본 게임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은 사실상 비현실적이죠. 끝나고 나서 두 사람이 와 정말 오래 했네 라고 이야기할 때 남성들은 자신의 정력이 세다는 증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성 입장에서도 잘했다, 만족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속마음에서는 30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이 없이 본 게임만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이 넘어가면 오히려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로의 소통과 이해가 중요하며 각자의 선호를 존중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오래 하는 것과 짧게 하는 것의 기준은 상대적이지만 대체로 여성의 입장에서는 30분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3분 미만으로 끝나는 너무 짧은 시간은 서로에게 달갑지 않은 현상이지요. 그러나 여성이 쾌락보단 몸의 피로와 통증을 느끼는 30분을 초과하는 것도 그리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성감이 식어버려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은 성감이 한번 올라오면 그 고조가 오랫동안 지속되지만 무한정 흥분 상태가 유지되지는 않죠. 개인차가 있지만 여성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서는 언제 끝날지 아직 멀었나? 같은 생각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성감이 떨어지고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면 짜증까지 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래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여자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시간을 지속하는 것. 둘째, 여자가 성감이 식고 통증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속하는 것. 그래서 무작정 몇 시간 이상 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히 피스톤 운동을 오래 한다고 해서 오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여성이 생각하는 잠자리는 전이와 후의 과정이 모두 포함된 전체적인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므로 피스톤 운동이 아니더라도 여성이 흥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애무나 터치 스킨십 등을 통해 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속시간은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오래 하는 것에 대한 여성의 심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여러 번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들은 여러 번 할 때마다 느끼고 좋아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때마다 좋기는 하지만 연속적으로 반복할 경우 절정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들도 한번 제대로 느끼고 나면 일정 시간 동안 성욕이 다시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과 속도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성욕의 메커니즘은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 번 관계를 갖는 것은 좋지만 가끔 부족한 부분이 아쉬워서 계속해서 여러 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에 여성이 살짝 아쉬워하면서 끝났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더욱 좋을 수도 있지만 첫 번째 게임에서 여성이 충분히 만족하고 느꼈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정말 오래 하는 남자친구와 한번 시작하면 최소 5번 이상 하는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루할 정도로 오래 있던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초반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속으로 이제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잠자리를 회피하게 되었고 결국 서로 감정이 상해 헤어지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결코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여러 번 하려는 남자친구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게임이 끝난 후 좀 쉬고 싶었지만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불도저처럼 덤벼드는 남자친구가 싫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결국 회피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무엇이든 적당한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여성마다 취향, 컨디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래 하는 것과 여러 번 하는 것도 때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지나치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자신의 선호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의 상황을 배려하는 잠자리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래 한다거나 여러 번 한다는 것은 결국 피상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서로가 만족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자가 성관계하고 싶을 때 보내는 확실한 신호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신호를 보낸 남자가 리드하게끔 만들어 모시기는 척 남자의 리드를 따라가며 잠자리까지 가는 걸 원하죠. 여러분들은 여자가 잠자리하고 싶을 때 보내는 신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남자와 여자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신호를 보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서상 여자가 먼저 그런 말을 꺼내면 여자가 쉽고 해퍼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자의 경우 남자와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서양은 좀 더 관대할지 모르지만 특히 동양 여자들에게 잠자리란 아주 특별한 행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기에 설령 상대가 마음에 들어도 같이 자자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건 어려워요. 부모나 학교, 사회에서 여자는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보내는 신호를 캐치하지 못하면 기회가 왔어도 모르고 놓쳐버리거나 기회가 아닌데도 잘못 받아들여 무리하다가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고 신호를 오인의 창피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가 남자와 자고 싶을 때 보내는 확실한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여자가 성관계하고 싶을 때 보내는 확실한 신호 7가지. 1점. 넷플릭스 볼까? 요즘엔 라면 먹고 갈래요? 라는 말보다 넷플릭스 볼까? 요 오늘 밤 함께 있자는 말을 대신합니다. 함께 넷플릭스를 보자는 말로 그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면 절반 이상은 성공입니다. 이럴 때는 영화 선정이 중요한데요. 클래식하게 공포 영화를 보며 그의 품에 안겨도 좋고 그동안 혼자 은밀히 봐왔던 19금 영화를 함께 보면서 두 사람만의 영화를 찍어보는 것도 좋죠. 하지만 너무 재미있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영화를 보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와의 색다를 밤을 위한 수단일 뿐인 넷플릭스에 두 사람 모두 흠뻑 빠져버리면 안 되니 말이죠. 그렇다고 너무 지루하고 철학적인 영화도 지양해야 합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통으로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호로로 시작해 에로를 찍어보거나 에로로 시작해 에로로 끝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평소 좋아하는 남자와 진도를 나가지 못해 애태우는 여성분들이 있다면 오늘 밤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오늘 우리 집에서 넷플릭스 볼까? 2점. 성적농담을 한다. 성적농담은 매우 예민한 대화 주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꺼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곤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호감을 느끼고 좋은 감정이 있을 때 이런 대화로 장난도 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이성과 성적농담을 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답니다. 성적농담 자체가 상대방이 어렵거나 싫다면 무조건 거부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대화의 종류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호감을 느끼는 여자가 이런 성적 농담을 걸어온다면 그냥 장난이나 농담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잠자리 신호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점. 눈을 오래 마주친다. 캠퍼스 커플인 여자 A와 남자 B는 오래 만난 시간만큼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평소에는 만나면 장난치느라 바쁜 사이죠. 시작하는 커플처럼 꽁냥거리는 장난이 아니라 오래된 친구처럼 서로 투닥거리느라 바쁜 그런 사이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평소와 달리 오늘따라 여자아이가 눈을 오래 만주한다면 이건 오늘 밤 함께 있고 싶거나 지금 너와 함께 소소하게 키스라도 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눈이 마주치면 장난치는 게 일상이었던 어제와 달리 여자아이가 지그시 바라보자 남자비도 갑자기 여자아이가 어제와 다르게 보였어요. 어제까지는 많이 가까운 여사친 같았다면 오늘은 둘 다 서툴러 어쩔 줄 몰랐던 첫 경험의 그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즘 서로에게 부쩍 이성으로의 매력과 텐션을 잃어버린 상태였는데 오랜만에 보내는 여자아이의 이런 도발이 너무나 반갑게 느껴진 거죠. 이건 꼭 잡아야 하는 신호랍니다. 4점. 집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귀가 시간이나 통금 시간이 있는데도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남자의 집에 가보고 싶다고 말한다면 오늘 밤 하고 싶다는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전국 여대생 1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친과 첫 잠자리를 원할 때 주로 어떤 행동을 하나요? 라는 질문에 22%가 집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여자가 하고 싶을 때는 집에 안 갈래. 이렇게 계속 있고 싶어라고 말하며 집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평소였으면 집에 갈 시간인데 일부러 지하철이 끊기도록 계속 함께 있으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남자의 집에 가보려고 한다면 오늘 밤 하고 싶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빠 집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는데 한번 구경시켜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물어온다면 오늘 중요한 축구나 야구 경기가 있더라도 무조건 집으로 그녀를 초대하세요. 5점. 은밀한 터치를 한다. 스킨십은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하는 대표적인 행동 중의 하나입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여자는 호감이 없는 남자와는 약간의 스킨십도 꺼려합니다. 또한 남자가 터치에 예민하다는 걸 여성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은근슬쩍 당신의 몸을 터치한다면 호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자들이 호감 있는 남자에게 하는 행동 1위가 바로 은근슬쩍 터치를 한다였답니다. 평소엔 마주보고 앉던 카페에서 오늘따라 그녀가 내 옆으로 다가와 앉는다면 이미 거기서 남자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만으로도 그는 이미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거든요.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그를 터치한다면 그는 더욱 달아오를 겁니다. 특히 그의 허벅지 안쪽을 가볍게 쓸어준다면 첫 경험처럼 얼굴이 밝아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 둘만의 장소가 아닌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의 은밀한 스킨십은 그를 미치게 만들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노골적으로 그곳에서 손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벅지를 쓰다듬다가 슬쩍 닿게 되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처음부터 그것을 목적으로 달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노골적인 행동으로 산통을 깨는 것보다는 은밀하고 천천히 그를 자극하는 것이 훨씬 더 그의 애간장을 녹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녀가 평상시보다 적극적인 스킨십을 해온다면 오늘 하고 싶다는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6점. 일부러 술을 많이 마신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친과 첫 잠자리를 원할 때 주로 어떤 행동을 하나요? 라는 질문에 20%가 술을 함께 마신다 고 응답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버스나 지하철 끊긴다고 빨리 집에 가야 한다고 했는데 서두르지 않고 얘 오늘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소 주량보다 일부러 술을 많이 마셔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또는 술을 마시다가 당신을 계속 응시하거나 힐끔힐끔 쳐다보기도 하고 술에 취한 척하면서 일부러 숨을 거칠게 쉬었다거나 너무 멋지고 사랑한다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러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계속 같이 있고 싶어라고 말하며 일부러 성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남친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성의 경우는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애둘러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니 남자분들은 여자의 이런 신호를 잘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잠자리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쉬었다가 가자거나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오늘 밤은 그녀와 같이 있어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만취해서 인사불성에 빠지면 다음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7점. 직설적으로 하자고 말한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특히 잠자리에 관해서는 직설적으로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에는 예전처럼 여자가 먼저 그런 말을 꺼낸다고 해서 해프거나 문란해보는 경우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회가 점점 성적으로 개방적인 분위기로 바뀌게 되면서 여자들도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전보다 자유로워졌거든요. 아무리 이런 신호들을 보내도 남자가 눈치채지 못한다면 답답해진 여자는 결국 자신이 직접적으로 속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나 오늘 오빠랑 하고 싶어라고 말이죠. 그녀의 솔직한 고백의 순간 당황할 수도 있지만 부끄러워하는 그녀가 더 예쁘고 귀엽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여자가 성관계하고 싶을 때 보내는 확실한 신호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멸치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젊음의 비법인 멸치에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멸치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멸치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칼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해산물이 있습니다. 우리 밥상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칼슘의 제왕 멸치입니다. 시원하고 깊은 감칠맛을 더해주는 멸치다시 육수부터 시작해서 고소한 영양 만점 국민 밑반찬 멸치볶음까지 그 쓰임이 정말 다양한데요. 칼슘이 듬뿍 들어있어 뼈 건강에 좋은 것은 물론이고 젊음의 비법으로 노벨상까지 받은 핵산이 특히 많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식품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멸치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멸치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멸치와 함께 드시면 최악인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멸치볶음에 호두, 아몬드, 견과류 듬뿍 넣어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일단 멸치는 칼슘의 제왕이라 불릴 정도로 풍부한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칼슘 함량이 무려 다른 생선들에 비해 10배가 넘고 우유의 5배나 되는 엄청난 양인데요. 뼈 건강에 좋은 영양 성분이 참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칼슘은 뼈 자체를 구성하는 성분이니 골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챙겨 드셔야 하는 것이지요. 성장하는 어린이들의 뼈 발육과 성장에도 중년의 골다공증이나 허리디스크 예방에도 모두 멸치를 추천드리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칼슘의 흡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칼슘을 드셔도 몸에 잘 흡수되지 않으니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칼슘을 보충제로 챙겨 드셔야 할까요? 아닙니다. 칼슘은 특히 고용량의 영양제로 드시면 순환이 되지 않아서 신장결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데요. 이처럼 부작용의 우려가 매우 크니 칼슘은 반드시 균형 잡힌 식단 안에서 자연식품으로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 뼈채로 먹는 생선인 멸치가 최고의 식품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멸치는 칼슘이 우리 몸에 모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포와 지방산까지 가득하니 흡수율이 높아 조금만 드셔도 충분히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 멸치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멸치의 칼슘을 하나도 섭취하실 수 없습니다. 바로 견과류 속에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두와 아몬드에는 피트산이, 땅콩에는 수산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성분들이 멸치에 가득한 칼슘과 결합해서 장 속에서 녹지 않는 덩어리, 불용성 복합체가 되니
몸속에 칼슘이 하나도 흡수되지 않고 바로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칼슘을 위해서 멸치를 챙겨 드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멸치와 견과류를 드시기보다는 멸치의 칼슘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할까요? 멸치볶음에는 흔히 고추가 함께 들어가는데요. 고추의 매콤한 맛이 멸치와 어우러지면서 감칠맛이 한층 더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멸치와 고추는 맛의 궁합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최고의 궁합입니다. 앞서 견과류가 멸치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니 함께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문제는 멸치 안에도 있었습니다. 멸치에는 칼슘도 많지만 인도 가득한데요. 이는 우리 몸의 산성도의 균형을 맞추고 비타민을 활성화해서 에너지 대사를 돕는 정말 중요한 필수 무기질이지만 놀랍게도 칼슘의 체내 흡수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멸치만 챙겨 드시면 그 좋은 칼슘을 전부 드실 수 없는데요. 바로 이때 고추가 등장합니다. 고추에 있는 철분이 칼슘의 흡수를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것이죠. 게다가 멸치에는 다 좋지만 딱 하나, 비타민이 부족한데요. 고추에 가득한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멸치의 단점을 딱 채워주니 최고입니다. 반대로 멸치의 불포화 지방산이 고추의 기적의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흠수까지 높여주니 완벽한 찰떡궁합이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요리 꿀팁까지 챙겨드릴게요. 고추의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조리하면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데요. 멸치와 함께 기름에 살짝 볶아서 멸치볶음으로 드시면 참 좋습니다. 두 번째로 멸치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것은 바로 현미잡곡밥입니다. 멸치에는 뼈 건강에 으뜸인 칼슘은 물론이고 혈압을 조절해주는 칼륨, 그리고 등푸른 생선이라 오메가3까지 가득한데요. 바로 이 세 가지가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이니 반드시 멸치를 드셔야 하는 것이죠. 칼슘, 칼륨, 오메가3과 함께 작용하면 혈관 건강에 나쁜 포화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뚝 떨어뜨려줍니다. 게다가 멸치는 매우 양질의 고단백 식품인데요. 피부와 관절 건강을 책임지는 콜라겐을 생성하고 피로회복과 간에 해독작용을 하는 타우린까지 풍부합니다. 또 혈당 조절을 도와주니 당뇨에도 으뜸인 음식이지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멸치 반찬과 함께 현미잡곡밥을 챙겨 드시는데요. 여기서 집중! 사실 좋은 영양소를 많이 드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몸속에 제대로 흡수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즉, 드시는 양보다 흡수율이 더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잡곡밥을 함께 드시면 잡곡에 가득한 인이 칼슘의 흡수율을 뚝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특히 현미에 지나치게 풍부한 식이섬유와 피트산이 장 속에서 멸치의 칼슘과 미네랄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나가버리니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랍니다. 이게 바로 건강식품의 함정입니다. 건강을 위해 현미밥을 챙겨 드셨지만 오히려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 결핍이 생겨 근육경련과 고혈압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잡곡밥을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잡곡밥의 백미의 함량을 높여주시고 현미밥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귀리나 콩, 렌틸콩 등 다양한 다른 곡물과 번갈아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또 기적의 방법이 있는데요. 한때 계란의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로 많은 분들이 계란 섭취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셨는데요. 사실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는 계란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계란은 가성비가 가장 높은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계란 단백질이 탄수화물의 안전벨트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맞습니다. 탄수화물을 드셨을 때의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계란 단백질이 딱 막아주는 것이죠. 게다가 계란의 콜린 성분은 뇌를 활성화해서 기억력을 쑥쑥 높이니 뇌 건강에도 으뜸인데요. 바로 이때 계란과 멸치를 함께 드시면 기적의 치매 예방 식품이 됩니다. 멸치의 칼슘과 계란의 단백질이 서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인지 능력과 기억력 향상에 최고입니다. 바로 멸치의 오메가3와 DHA 성분 덕분인데요.
이 성분이 계란의 콜린과 함께해서 훌륭한 뇌건강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멸치의 칼슘이 뼈 건강을 튼튼하게 했으니 이제 짱짱한 근육을 만들어줘야겠지요. 그런데 근육을 구성하는 유신은 몸속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따로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놀랍게도 유신은 계란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꼭 멸치와 삶은 계란 또는 계란말이를 함께 드셔서 치매와 당뇨 예방, 그리고 근육까지 챙겨주셔야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멸치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멸치 다시 육수 시원하게 우려내서 시금치 된장국으로 드시기도 하고 밑반찬으로 시금치 무침과 멸치볶음을 많이 챙겨 드시는데요. 사실 영양적으로 시금치와 멸치는 좋은 궁합이 아니랍니다. 녹황색 채소의 왕인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고 항암작용을 하는 엽록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음식이지만 딱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금치에 수산염옥살산이 많다는 것인데요. 시금치의 수산염이 멸치의 칼슘과 만나면 물에 녹지 않는 돌, 수산칼슘이 됩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몸속에 결석이 되어 신장결석, 담석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시금치 속의 철분과 멸치의 칼슘은 몸속에 흡수되는 통로가 같아 서로의 영양 흡수를 방해하니 앞으로는 시금치와 멸치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멸치가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젊음의 비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멸치의 핵산이 그 비밀입니다. 핵산은 우리 몸속의 세포의 핵 안에 있는 산성 물질을 말하는데요. 바로 그 핵산이 몸속의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20살이 넘으면 바로 그때부터 핵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노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퀴즈! 평소에 핵산이 가득한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맞습니다. 노화를 막을 뿐만 아니라 생체 시계를 반대로 돌려 젊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멸치는 핵산이 가득 들어있는 1등 식품입니다. 멸치 속의 핵산이 암과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적의 항산화 작용을 하고 손상된 유전자까지 회복시키는 것이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 관절염을 개선하고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촉진하니 몸의 활력과 기력 회복에도 탁월합니다. 나아가 기미와 죽은 깨, 검버섯을 제거하고 피부의 탄력을 몰라보게 올려주니 주름 개선과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도 꼭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집중! 바로 이때 미역과 다시마 해조류가 등장합니다. 해조류에도 젊음의 비법인 핵산은 물론이고 요오드까지 가득한데요. 혈액이 덩어리로 뭉친 혈전을 풀고 혈액순환을 빠르게 해주니 심혈관 질환을 딱 예방하고 특히 모근을 튼튼하게 하니 탈모를 해결하고 풍성하고 건강한 모발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멸치의 핵산은 특히 머리 부분에 많고 칼슘은 뼈에 많으니 멸치 통째로 우려 미역국을 끓여 드셔도 좋고 멸치와 다시마를 곱게 갈아 천연조리료로 만들어 두시면 언제든 감칠맛 나는 최고의 건강요리 비법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멸치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볼까요? 멸치는 견과류와 드시지 말고 고추와 함께 챙겨 드세요. 현미 잡곡밥과 드시기보다는 계란과 같은 단백질 음식과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멸치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기보다는 미역과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건강 시너지 효과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멸치,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챙겨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